자,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동영상 멈추고 이걸로 먼저 고민해보고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테스트 3인데 우리가 6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만나는 문제의 대부분이 다 여기 있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나를 갖다 1회분을 갖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자기가 기출 코드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어떤 시험지든 다 똑같아져 버려. 진짜 한번 이 테스트 3 하나 제대로 해보고 6월 시험지하고 비교해봐. 기출 코드 관점에서는 거의 똑같아.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매일 정해진 숙제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현장 강의 잘 따라오고 온라인 모의고사 잘 따라오고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그래서 수능날 해석의 관점에서 해석이 잘 되는 문제가 최대치로 만들겠다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 단 불가피하게 해석이 좀 안 되더라도 답을 고르는 연습까지 해놓겠다. 그게 역할이 나눠진 게 이게 숙제고 이게 수업이지. 그래서 숙제를 잘 해오면 해석이 잘 되는 문제의 개수가 최대치가 될 거고 수업을 잘 들으면 혹시라도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답은 골라낼 수 있어. 자, 숙제 잘하고 수업 잘 따라오면 정확하게 될 거고 남은 건 뭐다?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데 고3이 재수생에 비해서 밀리는 게 모의고사가 엄청 밀려. 꼭 좀 참여를 해봐.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긴장감 있게 풀세트를 한 번에 풀지 않으면 아예 효과가 없어. 항상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칠판. 자, 그러면 결국은 잘 봐봐. 세 종류가 있지? 세 종류가. 듣기 시간에 풀어야 될 쉬운 문제. 자, 목적, 심경, 일치는 듣기 시간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제 찾고 순서 맞추고 주제 찾고 순서 맞추고 이게 다야 결국 수능은. 됐지? 자, 순서 6문제 빼고는 전부 다 주제 찾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주제에다 우리가 집중을 해볼게요. 주제까지가 엄청 우리가 중요한 문제. 칠판. 자,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점검을 해보면 돼. 자기가 24번이 끝났는데 시간이 9분 정도 걸렸고 안 틀린다. 그러면 1등급이야. 근데 이게 좀 겁나는 사람들은 21번을 패스하는 거지. 21번은 패스. 그리고 나서 7분 동안에 21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풀었는데 하나도 안 틀린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자기가 골라야 돼.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이제 알겠지? 21번은 무조건 패스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나는 2등급이 목표다. 멘탈이 유리다. 그런 사람 아예 쳐다도 보지 마. 나는 1등급이야. 그럼 풀긴 풀어. 단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풀어야 돼. 21번은 최근에 엄청 어려워졌어. 엄청.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짰고 이제 이걸 갖다 4등분해서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주제 구간까지 여기까지 돌파할 거야. 24번까지. 칠판. 자, 목적은 원래는 수업 해설 강의를 안 했었어. 근데 듣기 시간에 푸는 걸 전제로 간단히만 봐줄게. 칠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좀 이따 오늘 문제를 하겠지만 뭐 4번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1번하고 4번이 똑같이 느껴져야 돼. 그렇지 않나? 1번하고 4번이 문제가 똑같다고 자기가 풀면서 느껴졌어야 돼. 실질적으로는. 자, 풀면서 보여줄게요. 칠판. 자, 우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선택지를 먼저 보기로 했잖아. 그치? 선택지를 먼저 보면 뭐가 보여? 아, 뭔가 치과에 관련된, 치과 치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항상 소재를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한 구체하니까. 칠판. 자, 치과 치료 얘기가 나오겠네? 자, 지문에서 뭐야? 그러나가 나왔잖아. 그러나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대칭성 만들기로 했잖아. 그럼 대칭성 만들면 되잖아. 칠판. 자, 우리는 압니다. 되게 사는 게 바쁘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이 하던 치과 치료를 갖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재개 이렇게 되는 거지. 빨리 마무리합시다. 바빠서 못 오는 거 알겠는데 빨리 와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됐죠? 칠판. 자,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이 문제를 갖다가 누구나 맞출 수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3번 한 문제 빼고는 다 이걸로 풀잖아. 그러나로. 7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는 다 그러나로 푸는 거잖아. 버시냐 하우에버냐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러나가 나오면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수천 번 풀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그냥 보면 처음 본 문제 같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뭐야? 이미 다 봤던 문제라는 거지. 제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칠판.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더 미루면, 그지? 더 미루면 나빠요. 칠판.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얘는 뭐라고 느껴야 돼? 긍정적 가치 판단. 얘는 뭐라고 느껴야 돼? 부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느끼는 게 엄청 중요해. 생각 밖으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개인 첨삭을 해보면 그냥 주제는 뭐야? 해라 하지 말아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주제잖아. 자, 긍정적 가치 판단이 뭐야? 뭐뭐 해라. 부정적 가치 판단이 뭐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센서가 켜져야 돼. 근데 생각 밖으로 이 센서가 좀 덜 켜지는 것 같아. 됐지?
자, 두 개 강조했어. 그러나가 나오면 센서가 번쩍. 자, 긍정적 가치 판단이나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오면 센서가 번쩍. 자, 더 미루는 건 악화시킬 거다 했잖아. 그럼 뭐야? 더 미루지 마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수능날 똑같이 반복할 것만 복습하는 거야. 우리는 수능날 어떻게 할 거야? 18번 어떻게 풀 거야? 선택지 먼저 보고 목표를 잡는다. 소재를 찾는다. 그리고 뭐다?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관점에서 세게 읽는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라고. 됐죠? 자, 2번 갑니다. 18번, 19번은 듣기 시간에 푸는 가벼운 문제니까 해설도 가볍게 갈게요. 칠판. 자,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야, 우리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가 숙지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문에서는 그것만 읽어. 칠판. 자, 심경 분위기, 심경 변화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만 느끼는데 실제 오늘 문제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심경 변화지만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보고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문제 같아. 칠판. 또 하나 조심할 건 뭐야? 나의 심경 변화인데 선생님하고 마크가 나왔잖아. 이런 거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제 알겠지? 설마 하지만 이런 실수한다, 수능날. 그래서 심경도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좀 보고. 칠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지문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야. 읽었더니 답이 보인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따라서 뭐야? 지문을 읽을 때는 중요한 건 지문이 아니고 선택지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선택지에 관련된 내용을 강하게 읽어야 돼. 자, 그럼 선택지를 먼저 봐. 선택지에서 나한테 묻고 있는 건 뭐야? 자, 아이의 심경이 좋냐 나쁘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나의 심경이 앞부분에서 좋냐 나쁘냐, 뒷부분에서 좋냐 나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 자, 지문에 들어가서 뭐만 쳐다봐야 돼, 그럼? 지문에 들어가서는 좋냐 나쁘만 쳐다보는 거지. 자, 칠판. 잘 봐.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심경이 좋냐 나쁘냐를 물었으면 지문에서도 그것만 쳐다봐야 된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심경 분위기가 빈칸하고 똑같아. 어떤 느낌에서? 지문이 완벽하게 읽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근데 차이는 뭐야? 얘는 답에 대해서 자신이 있잖아. 근데 빈칸은 자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제발 해석의 관점에서 해석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많이 안 된다. 답을 찾는 관점에서 이렇게 짝꿍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거지만 이 경우도 뭐야? 반드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다니까. 3학년 때는. 칠판.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나 나오면 세게 읽기로 했잖아.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그러나다. 세게 읽어. 뭐야? 마음속으로는 나는 외쳤어. 그지? 대답하고 싶었어. 그러나 실제로는 뭐야? 손을 못 들었어. 왜? 대답이 틀릴까 봐 부끄러워서. 자, 그럼 이 그러나를 통해서 대칭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헤지테이트. 주저한다 이거지. 머뭇거린다. 주저한다. 그냥 그러나가 나오면 뭐야? 그냥 세게 읽는 건 습관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제발.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는 항상 세 그룹을 전제로 수업을 하고 있어. A, B, C. 항상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 심하네. 자, A하고 얘는 뭐야? 차이점이 얘는 지식이 아예 없다고. 따라서 숙제를 잘해와야 돼. 자, B는 뭐야? 지식이 있다니까. 지식이 있어. 근데 얘는 항상 상위권이고 얘는 기복이 심하잖아. 얘는 뭐야? 방식이 나쁘다고. 그래서 얘는 뭐야?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지. 됐지? 칠판. B를 옆에서 지켜보면 열심히 읽어.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야?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남아. 자, A는 철저하게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센서를 켜고 읽어. 이 센서가 켜지면 세게 읽어. 결론적으로 뭐야? 머릿속에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남아.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내가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땐 난 이게 중요한 줄 알았어, 이게. 이게 굉장히 큰 긍정적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지켜보니 이렇게 읽은 애들은 많은 정보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 같지? 근데 관점을 달리해봐. 열심히 읽고 머릿속에 지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남아. 그럼 뭐야? 선택지가 3개로 좁혀져. 즉 매력적인 오답도 읽었다는 뜻이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선택지 하나가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와 버린다고. 이 상태를 목표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제발 열심히 읽는 건 전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야? 번역가가 아니잖아. 지문을 읽었더니 선택지 하나가 두드러지더라. 이 상태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건 정말로 외고에서 최상위권 애들 중에서 야, 저렇게 잘 읽은데 어떻게 2등급이 나오고 시간이 부족할까? 이런 애들이 엄청 많다니까, 생각 밖으로. 왜 그래? 중요한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어서 그래. 근데 이런 애들이 왜 그래? 1, 2학년 때 이게 몸에 밴 거야. 1, 2학년 때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읽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1, 2학년 때는 이렇게 읽어도 선택지 하나가 눈에 들어와 버린다고.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야 진짜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1, 2학년 때 문제는 진짜 나빠. 그러니까 나는 1, 2학년 때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3학년 문제를 주는 거야 그냥 1, 2학년한테. 그 대신 여기다 표시를 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해서 내가 1학년 애들 수업하면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주고 대신 형광펜으로 여기에 표시는 해주는 거지. 그렇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 그럼 좋은 습관이 몸에 배거든. 칠판. 자, 어찌됐든 헤지턴트잖아. 그럼 뭐야? 머뭇거리다 주저하다는 3번밖에 없잖아.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후회하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후회하다. 답 무조건 뭐야? 재진술. 왜 그래? 출제자의 의도는 얘는 맞고 얘는 틀려야 되잖아. 근데 B는 무조건 어떻게 필요? B는 눈에 익숙한 단어 또는 뭐야? 상식에 부합하는 선택지를 고른다고. 특히 이걸 조심해야 되겠지. B는 지가 봤던 단어를 고르게 돼 있어. 지문에서 봤던 단어. 따라서 뭐야? 지문에 이 단어를 주지 않겠지. 재진술을 무조건 건다고. 후회하다, disappointed 이렇게 걸린다고 바로.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벗을 이용해서 3번으로 줄이고 그럼 3번이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후회스러운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뭐다? disappointed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물론 정확히 푼다면 뭘로 풀 수 있었어? should not have pp로 풀 수 있었던 거지 사실은. 정확히 푼다면. 칠판 볼게요. 자, 2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선택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시키고 지문에서도 이것만 읽어낸다. 이렇게 읽어야 돼. 됐지? 자, 칠판 답은 골랐고 요 두 개만 정리할게. 요 두 개 별표. 요 두 개. outweigh하고 should not have pp 두 개 별표. 사실 이 문제를 정확히 푼다면 뭘로 풀었어야 돼? 이 노란색으로 풀었어야 돼. 칠판 우선 outweigh부터 해볼게. 자, 봐. 출제자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기출코드 하나만 해볼게. B not A가 나왔어. 뭐야? B not A. B not A가 나온 뭐야? B다. A가 아니고 이거잖아. 그잖아. 그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출제자가 내고 싶은 건 뭐야? 요 자리에다 뭘 넣어버린다? outweigh를 넣어버릴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B not A하고 똑같은 게 뭐야? not 자리에다 outweigh를 넣어버리는 거야. 접두사 out을 잘 봐야 돼. 칠판. 자, 이런 평균적인 집단이 있어. 이런 평균적인 집단이 있는데 이거 밖으로 나가는 게 out이야. 즉 out의 느낌을 반드시 어떻게 잡아야 돼? 접두사로서 긍정적인 가치 판단으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out두가 뭐뭐보다 잘하다. out 클래스가 뭐뭐보다 수준이 높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 가치 판단을 쳐낼 수가 있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접두사 out이 평균 밖으로인데 이 밖으로가 부정의 느낌이 아니고 뭐다? 긍정의 느낌으로 쳐낼 수 있어야 되고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outweigh야. 따라서 뭐야? B not A 대신에 여기다 뭘 줄 수 있다? outweigh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outweigh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엄청. 됐죠? 칠판. 자, should have pp는 많이 알고 있는데 should not have pp까지 정리할게. should have pp는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에 대한 후회야.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다에 대한 후회야.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일치 문제에서 나올 때 제일 어렵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야? 봐봐. 자, 우리는 요즘 인기 있는 식당은 주말 같은 때는 예약 안 하면 안 되거든. 우리는 테이블을 미리 예약했어야 했다. 근데 뭐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요 안에 not이 없는데 해석이 뭐가 되는 거야? not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일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기출문제에서 제일 어렵게 나올 때. 그래서 이걸 갖다 뭐야? not이 없으니까 우리는 테이블을 미리 예약했었다.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어. 일치로. 그때 많이 틀렸다고. 됐지? 기억합시다. 자, 드디어 주제. 자, 주제가 이 핑크색 구간이야. 선생님 생각에는 이 핑크색 구간이 거의 절대평가에선 전부야. 사실은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어렵긴 하거든. 근데 이 핑크색이 강한 애들은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평가 때는 1등급이 100점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 따라서 빈칸하고 순서 구간을 잘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없었어. 근데 절대평가는 3개 틀려도 1등급이잖아. 따라서 이 빨간색 구간이 사실은 더 중요해. 빨간색 구간이. 됐지? 칠판. 자, B한테 물어볼게. 야, 목적,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밑줄, 낱말, 빈칸에 대해서 B의 느낌을 물어보면 B는 뭐라 그래? B는 목표가 그냥 단순해. 오늘 이 문제를 맞는 게 다야. 따라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야? 얘들의 차이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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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뒤지기 어렵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맞춘다의 관점에서. 하지만 A 같은 경우는 뭐야? 무조건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이라는 자기만의 딱 틀을 만들고 푼다 했잖아.
어차피 A 같은 상위권 애들의 최종 목표는 뭐야? 밑줄 낱말 빈칸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해설 강의를 할 때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B 같은 애들은 뭐야? 주장 요지는 맞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틀리게 된다고. 이걸 명심을 해야 돼. 제발. 선생님, 근데 주장 요지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갑자기 고생하려고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좋은 고생을 해놔야 여기서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됐죠? 자, 그럼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 다 정리됐던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칠판. 자, 객관적인, 자, 따라와. 기출코드 1번, 2번이야. 다 했던 거야.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한다.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한다. 됐지? 자,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면 뭐가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주제가 선명하게 남아. 수능은 그냥 주제 찾기라 했어. 자, 단.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하는 과정에서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야. 이 두 개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렇지? 자, 정리 한 번만 해볼게. 자, 예시. 수린이 말해봐. 예시가 나왔어.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좀 정확히 말하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두 개는 같다. 그 다음에 예시는 생략될 거다. 그래도 알 수 있다. 왜? 특정한 무언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러나가 나왔어. 비교 대조의 대표 선수로. 그러나가 나왔어. 어떻게 활용해? 그지? 앞내용과 뒷내용의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다. 이게 10개에서 15개 나오고 이게 8개 정도 나온다고. 그냥 이거 두 개만 해도 85점을 찍고 간다니까. 근데도 못하는 너희들이 진짜 대단한 거야. 자, 그래서 예시 인용 아닌 비교 대조인데 예시는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의 대표 선수인 그러나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 놓으면 돼. 칠판. 자, 기출코드 1번에서 정리했어. 자, 수능에 나오는 지문 대부분 다 주제글이야. 주제글의 전개 방식은 뭐야? 예시 인용 아닌 비교 대조라고. 단 최근에는 생략하는 게 대세다까지 잡아놔야 돼. 됐지? 자, 두 번째. 자, 선택지에서 활용해야 될 건 뭐야? 선택지에서 활용해야 될 건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로 활용한다. 자, 지문에선 어디를 세게 읽어야 된다?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 자, 그러면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야? 객관적인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아까 했던 거잖아. 이 그림이 다야.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다니까. 칠판. 자, 채울 수 있는 사람. 최악이 채워봐. 너무 늦어. 명의주물, 역접인과는 뒤 예시를 거나 앞 대조 낙과대의 차이점 그냥 기계처럼 나와야 돼. 칠판. 자, 다시 한번 보는데 명령문하고 의무하고 중요성이란 건 뭐의 예시야? 긍정적 가치 판단의 예시야. 생각해봐. 자기가 아침밥을 안 먹다가 아침밥을 먹었어. 그랬더니 굉장히 하루가 뭐야?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럼 이 사람은 아침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 판단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지. 야, 아침밥 꼭 챙겨 먹어라. 아침밥 꼭 먹어야 된다. 아침밥 먹는 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고. 따라서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야? 그냥 긍정적 가치 판단을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이게 아니어도 긍정적 가치 판단, 부정적 가치 판단은 무조건 세게 읽는 거야. 자, 이 리모컨에 대해서, 자, 이게 소재야. 이 리모컨은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다고 무조건. 됐죠? 자, 말이라는 건 내가 톤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강약을 넣을 수 있어. 근데 글은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넣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뭐야? 인용부호를 찍거나 아니면 물음표를 주는 거지. 됐지? 자, 얘가 나한테 와,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형식보다는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뭐야? 나한테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가 있다고. 칠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이걸 맞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B야. 이걸 이용해서 이게 맞는 게 목표면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걸 이용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이걸 숙달시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이걸 숙달시키는 거. 이걸 이용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칠판 갑니다. 목표까지는 다 잡았겠지. 뭐 이걸 못 잡으면 사람도 아니야. 칠판. 자, 오지선다잖아. 삼지선다로 줄여. 삼지선다로. 오늘 뭐야? 자, 공통단 하나 더 말해. 어? 칠판. 자, 삼지선다가 됐지? 자, 여기서 한 칸 더 줄여야 돼. 이지선다까지 줄 수 있어. 뭐야?
항상 다시 한번 그냥 무조건 외우면 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선택지에 단어가, 공통 단어가 2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뭐다? 정답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야. 칠판 봐. 지문의 두 번째 단어가 뭐야? 지문의 두 번째 단어. 크라이시스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따라서 뭐야? 세상 멍청이도 위기란 단어는 기억을 할 거 아니야. 따라서 만약에 4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4번이 없으면. 즉, 2번하고 5번이 없으면 전부 다 4번으로 몰릴 거 아니야. 칠판. 생각해봐. 얘만 있었잖아, 원래는. 나머지 선택지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출제자는 뭐야? 야, 위기란 단어를 넣자. 왜? 애들이 위기란 단어를 봤을 거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즉, 뭔 말이야? 여기서 위기를 주고 여기서 위기를 주는 건 뭐야? 4번으로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선택지의 공통 단어는 무슨 역할이다? 정답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이다. 명심해야 돼. 즉 공통 단어를 봤으면 거기에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이 같이 있는 거라고. 자, 이렇게 했으면 뭐야? 선택지가 3개로 주는 거라고. 항상 객관식에서는 선택지 싸움이야. 그래서 객관식이 저질인 거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객관식을 없애는 식으로 시험이 바뀌는 거지. 빨리 이렇게 저지를 때 빨리빨리 잘 보고 끝내야 돼. 칠판 하나 더. 뭐야? 하나 더. 내가 이 에어컨만 틀면 자꾸 목이 아픈데 여기서 뭐가 균이 나오나 봐. 안 보이니까. 칠판. 뭐야? 이거도 안 보이냐? 제약이 뭐야? 그지, 칠판. 비교가 있잖아. 아니, 저런 단어를 갖다 3번 줄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 지문은 뭐야? 이 지문은 뭔가 A하고 B가 있고 뭔가 하나가 더 낫다 이런 식의 글이 될 거라고. 그렇잖아. 지금 뭔 말이야? 답이 4번인데 3번하고 5번이 없으면 지문을 막 읽다가 뭔가 A하고 B를 비교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애들이 다 4번으로 와버릴 거 아니야. 따라서 3번하고 5번에도 비교의 느낌이 있으니까 4번으로 오지 마 이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역용한 뭐야? 이 지문 안에는 비교의 느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건 완전 저질이라니까. 얘는 맞아야 되고 얘는 틀려야 돼. 이걸 이용하면 이게 다 보여버린다고, 선택지 안에. 그러니까 B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봐. 잘 봐. 자, 소재도 있고 구체화도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정답이잖아. 소재도 없고 구체화도 없어. 그럼 이건 누구야? C를 겨냥한 매력 없는 오답이잖아. 그럼 B를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는 이런 데 안 걸린다고. 자, 소재는 있어. 근데 뭐야? 구체화가 없는 거지. 이게 뭐야? 매력적인 오답이잖아. 자, 결론은 뭐야? 선택지에 단어가 2번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 아니면 매력적인 오답이 된다니까. 그리고 그게 뭐야? 그 글의 소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공식을 이해를 하면, 자, 선택지에 단어가 2번 이상 나오면 뭐다? 걔가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을 같이 갖고 있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객관식이 가치가 없는 거라고.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게 오히려 뭐야? 객관식을 쉽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야. 칠판. 자, 그럼 우리는 뭐야? 이미 다 예상했잖아. 목표, 위기, 그 다음에 비교. 이 3개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지. 됐지? 갑니다. 자, 첫 문장에서 크라이시스가 있으니까 뭐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 거야. 아, 이걸 기억할 거니까 위기는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지. 칠판 봐.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if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인 첨삭을 했을 때 A는 하고 B는 못했던 걸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로 푸는 건 엄청 연습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선 그러나 말고 다른 걸로 푸는 연습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칠판. 자, if를 이용해서 자 2분만 집중해서 외우면 돼. 칠판. 자, if절을 활용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야. 자, if가 보이면 if가 이끄는 종속절하고 주절이 있어. if가 이끄는 종속절하고 주절이 있어. 자, 이런 그림이 보이는 순간 바로 어딜 쳐다봐? 주절을 쳐다봐. 주절의 가치 판단이 보여야 돼. 즉 우리는 지금 가치 판단에 예민해져 있잖아. 긍정적 가치 판단이야 부정적 가치 판단에 예민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if절을 만났을 때 주절을 보고 가치 판단이 있는지 봐. 자, 여기에 만약에 아무것도 가치 판단이 없어. 그럼 넘어가면 돼. 단 긍정이든 부정이든 가치 판단이 있어. 그럼 어디가 주제야? 종속절이 주제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자, 이걸 근데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공식화를 못했을 뿐이야. 문제를 내볼게. 칠판. 자, 아침 식사를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 자, 주절에 긍정적 가치 판단이 나왔잖아. 자, 그럼 이 파란색을 갖다 주제처럼 말해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침밥을 묵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잖아. 칠판. 자, 젊을 때 돈을 낭비하면 노후에 고생한다.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왔잖아. 자, 그러면
가치 판단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주제잖아.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주제를 말하는 거야? 젊을 때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겠잖아. 자, 칠판 결론은 뭐야? 자, if절이 보이면 주절을 쳐다보고 주절의 가치 판단이 있으면 뭐다? if절이 주제다. 단 조건이 뭐야? 긍정적 가치 판단이면 해라라고 주제를 달고 부정적 가치 판단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달면 된다고. 자, 30초 외에 if절이 보이면 주절의 가치 판단을 확인한다. 가치 판단이 있으면 if절이 주제다. 단 긍정이면 뭐뭐 해라로, 부정이면 뭐뭐 하지 마라로 읽어내면 된다. 이게 다야. 칠판 봐. 자, if절이 나왔어. 주절이 앞에 있어. 자, 주제를 봤어. 너는 뭐야? 좌절감이나 그지 짜증을 느끼게 될 거래. 나쁘잖아. 그잖아. 가치 판단이 있잖아. 부정적으로 있잖아. 그럼 if절이 주제야. 해라야 하지 말아야. 부정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자, 그럼 결국 뭐야? 너의 목표에 집중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잖아. 네의 목표에 집중하지 말아야. 칠판. 우리는 예상했잖아. 이 글은 뭐야? A하고 B를 비교하는 글일 거 아니야. 보다는 했으니까. 자, 그러면 목표에 집중하지 말래. 그럼 목표는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에 대해서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린 거니까. 자, 선택지에서 목표에 대해서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선택지를 찾아. 잘 봐, 칠판. 자, 중요 정보를 만났어.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무조건 선택지를 찾는 거야, 답을. 그치? 중요 정보를 만났잖아. 자, 뭐야? 네의 목표에 집중하지 말아야.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 읽어내야 돼. 반드시.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야. if가 항상. 꼭 기억합시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 이 문제는 뭘 강조하는 거야?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야. 즉 인생의 목표 말고. 선생님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 미친놈아 뻘소리 하지 말고 기출코드 탑 10이야. 왜 이런 거지. 그잖아. 선생님 저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나중에 영어 선생님 될 거예요. 미친놈아 뻘소리 하지 말고 기출코드 탑 10이나 왜 이렇게 된 거잖아. 당면한 문제나 해결하잖아. 근데 봐봐. 답이라는 건 이걸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다니까. 그런 걸 좀 느껴봐야 돼. 왜? 목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선택지가 4번밖에 없잖아. 이런 느낌에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4번이 답인 이유는 뭐야? 이것 때문이야. 근데 이거 못 찾아도 답 고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져야 돼. 이런 느낌이.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가장 나쁜 습관이 해석이 완벽하면 답이 보인다. 이게 진짜로 나쁜 습관이라니까. 그건 가장 이상적인데 가장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제발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으라고. 칠판. 자, 그러면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잖아.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인생의 목표. 이런 소재에 대해서 부정적 가치 판단하고 있어. 소재는 인생의 목표. 구체화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 이렇게 됐잖아.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잖아. 그럼 이 지문에는 뭐야? 이 말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잖아. 볼게. 칠판 봐. 자, need to가 무슨 시그널이야? 의무 표현이니까 주제 시그널이잖아.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잖아. 자, 그럼 뭐야? 너의 인생의 목표로부터 back away, 물러서라 이거지. 그러잖아. 그걸 향해서 나아가라가 아니고 뭐야? back away, 물러서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뭘 느껴야 돼? 부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느껴야 돼. 칠판 봐. 자, rather than이 나왔어. 앞을 세게 읽어야 돼? 뒤를 세게 읽어야 돼? 앞을 세게 읽어야 되잖아. rather than이 나왔다는 건 뒤가 아니고 앞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자, 인생의 목표라는 건 네 인생에서 central part, 중요한 부분, 중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뭐야?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거라고. 역시 뭐야? 부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된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if나 need to나 rather than이 말하고 있는 건 뭐야? 목표에 대해서 부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수능날 다시 만난다의 관점에서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만날 수 없어. 뭐만 만나는 거야? 주황색 형광펜만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주황색 형광펜을 이용했어야 돼. 다시 한번. 자, B 같은 애들은 뭐야? 3번 문제를 맞는지에 집중하는 거야. 하지만 A 같은 애들은 뭐야? 내가 3번 문제를 풀 때 이용했던 지식이나 도구가 수능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냐가 핵심이야. 노력은 해야 돼. 고생은 해야 돼. 단 이 모든 노력과 고생이 수능날 시험지에서 다시 나와야 돼. 이게 다라니까. 이거 맞으면 뭐하냐. 내가 이 문제를 맞는데 사용했던 지식이나 도구를 재사용이 가능하다가 핵심이다니까. 언제? 수능날.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갖다 20년치를 전부 다 풀고 기출코드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걸로 풀어주는 거라고 지금. 그래야 너희들이 익숙해지니까. 칠판.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걸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로 풀어볼게. 즉 막연한
인생의 목표 이런 헛소리 말고 당장 눈앞에 닥친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그럼 이 내용도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칠판. 그럼 이 내용에 반응했던 애들의 특징은 뭐야? 이게 잘 된 거야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자 어디서 반응했어야 돼? 한 단어. 지금 여기서 back away는 뭐야? 부정적 가치 판단이잖아. 하지 말아야. 뭘? 목표를. 자 그러면 당면한 문제에 집중해라. 어디서 번쩍? 칠판. better. 더 좋을 거래. 뭐 하는 게? 당장 닥친 위기에 반응하도록 너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래. 그러면 자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 하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긍정적 가치 판단이면 해라잖아. 해라. 즉 뭔 말이야? 당장의 위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번쩍했어야 돼. 왜? better는 뭐야? 긍정적 가치 판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칠판 봐. 자 3번에서 우리가 수능날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출코드는 뭐야? 자 긍정 부정 가치 판단에 대해서 반응하냐인데 첫 번째 선택지 먼저 보기. 선생님 여기 보다는 이거 몰라도 답 고른 데는 지장이 없잖아.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왜? 수능날에 이런 게 중요해. 당장 우리는 이 문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니까. 칠판. 그리고 뭐야? if를 이용해서 주제 찾기. 부정적 가치 판단과 긍정적 가치 판단에 대해서 센서 켜기. 자, 이 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야? 부정적 가치 판단. 자, at hand. 당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푸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자, 이걸 모으면 뭐야? 자, 막연한 인생의 목표에 집중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잘 알겠지? 그렇죠? 자, 낱말 문제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 낱말 문제로 하면 여기다 뭘 주는 거야? 월스를 주는 거야. 낱말 문제는 무조건 주제 찾고 반이하니까. 이제 알겠지? 자, 빈칸으로 만든다면 어디를 만들 수 있겠어? 여기도 좋은 거야. 여기를. 왜? 여기는 주제에 반대말이 들어가 있잖아. 목표에 집중해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거지. 뭔지 알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줄 있어야 돼. 선생님, 왜 여기는 지금 목표에 반대말이, 주제에 반대말이 들어가 있죠? 부정적 가치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주제에 반대로 하면 나쁘다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주제에 반대로 하면 나쁘다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나쁘다 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주제에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이런 게 좋은 빈칸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주제를 갖다 잘하면 빈칸하고 낱말이 저절로 강해져 버려. 칠판. 자, 선생님 갑자기 밑줄을 하는데 왜 빈칸을 가져왔죠? 밑줄은 빈칸처럼 푸는 거야. 즉 뭔 말이야?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대신에 빈칸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 밑줄만 넣으면 돼. 밑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칠판. 따라서 자 밑줄을 읽어. 단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돼. 따라서 뭐야?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푸는 방식은 빈칸하고 똑같아. 어떻게 풀어? 자 우선 자 목표를 잡아라. 자, 이 목표는 뭐하고 밀접할 거다? 주제하고 밀접할 거다. 단 주제보다 어려워야 되니까 재진수를 걸 거다. 됐지? 암기해야 돼. 자, 연결사가 있으면 땡큐다. 연결사가 있으면 땡큐다. 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푼다? 빨리 도망가고 다시 돌아와서 오답을 지우는 방식으로 푼다. 이 문제는 뭘로 푸는 거야? 이걸로 푸는 거지? 이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스텝 그대로 하면 얘하고 얘 때문에 엄청 쉬운 거지. 연결사가 있으면 엄청 쉬울 거라 했잖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벗이 있잖아. 그럼 끝난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는 진짜 거의 복습에 불과한 정도야 실제로는. 칠판 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나 이거 봤던 문제인데 나 이거 봤던 문제인데 이게 돼야 돼. 그게 아니면 뭐야? 자기는 이쪽에 있는 거야. 중요한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칠판. 자, 뭐야? 밑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었어. 근데 뭐가 있어? 연결사가 있잖아. 그러나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뒤의 대칭성이잖아. 그냥 이걸로 쉽게 풀리는 문제. 됐지? 하지만 연습이니까 선택지의 기출 코드까지 볼게. 칠판 봐. 자, 집에 대한 얘기가 할 건 이미 예상이 됐잖아. 집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예상.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칠판. 자, 밑줄을 열심히 읽는 애들 때문에 자, 여기 보면 하우스가 있잖아. 하우스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하우스를 함정 단어로 쓰는 비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밑줄을 너무 많이 읽으면 단어 함정에 걸려 거의 대부분. 뭔지 알겠지? 조심해야 돼. 여기는 완전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사가 선택지원보다 함정일 가능성이 더 높아.
뭔지 알겠지? 그거까지 조심해야 돼. 항상 단어 함정을 겁니다. 칠판. 자, 선택지를 쳐다봤어. 2개로 줄여. 선택지가 2개로 줄어야 돼. 몇 번 아니 몇 번이야?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 잘 된 사람이 여기서 바로 선택지가 2개로 줄게 돼 있어. 오늘 몇 번 아니 몇 번이야? 3, 4. 됐지?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칠판. 자, 똑같은 돈을 내고 학원에서 배우잖아. 칠판. 3번 아니면 4번이야. 왜 그래? 자, 3번은 뭐야? 집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거야. 타인의 이목에 신경을 쓰는 거지. 자, rather than 똑같아. 모든 문제의 본질이 똑같다니까. 아까 rather than 뭐라 했어? 뒤가 아니고 앞이라 했잖아. 뒤가 아니고 앞이라 했잖아. 자, 요 빨간색이 뜻이 똑같잖아.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쓴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쓴다잖아.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rather than이 붙었잖아. 따라서 뭐야? rather than은 얘가 아니란 뜻이잖아. 자,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이 글의 소재는 집이야. 자, 집인데 3번은 뭐야? 타인의 이목이나 시선을 중시하는 거야. 4번은 타인의 이목이나 시선을 중시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왜 그래? rather than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근데 rather than은 다 했던 거잖아. 칠판. 자, 이렇게 출발했어야 돼. 자, 이 문제는 뭐야? 그러나로도 풀 수 있고 이걸로도 풀 수 있는 문제야. 하지만 2개 다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특히 선택지의 대칭성이 엄청 잘 나와. 자, 봐봐. 지난번 거 보여줄게. 칠판. 지금 우리가 테스트 3잖아. 테스트 2 보여줄게. 테스트 2에서 5번이었어. 자, 중세교육의 장점을 말하면 2번, 중세교육의 단점을 말하면 5번. 그래서 뭐야? 중세교육의 장점이냐 단점이냐 아예 이렇게 대놓고 풀었다고 우리가. 자, 7번 봐볼게. 지난 시간에 했던 7번이야. 자, 오래된 생각에 대해서 나쁘다 그러면 1번, 좋다 그러면 4번 이렇게 읽었다고. 근데 생각해봐.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겠냐? 왜 이렇게? 잘 봐봐. 지문이 대부분 비교 대조잖아. 자,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잘 봐봐. 자, 테스트 2에서 5번 어떻게 나왔어? 자, 중세교육이라는 걸 딱 줬어. 중세교육이라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러나 단점이 커요. 이렇게 줬다고. 따라서 선택지 2번에 뭘 준 거야? 선택지 2번에 중세교육의 장점, 5번에 중세교육의 단점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뭐야? 앞에만 잽싸게 있고 고른 애들은 2번을 먹고 뒤져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지. 따라서 선택지의 대칭성이 나오는 건 결과야. 원인은 뭐야? 지문에서 비교 대조가 나오는데 잘 봐. 그러나가 나오면 대칭성을 만들고 뒤에 주제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뭐야? 앞에를 함정으로 쓰는 거야. 왜? 기억에 남게 돼 있거든 무조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푸는 애들은 안 걸리겠지만 슥슥슥 열심히 읽은 애들은 뭐야? 이 내용이 머리에 남아있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야?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어. 그럼 뭐가 기억이 나? 중세교육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버린다고. 강약 없이 읽으면. 그럼 뭐야? 2번도 매력성이 있어져 버린다고. 칠판. 자, 결국 뭐야? 우리의 목표는 자, 소재는 집이야. 자, 집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 3번.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 3번, 신경 안 쓰면 4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야. 자, 들어갑니다. 자, 별거 없지. 그러나로 풀면 되잖아. 연결사가 있으면 엄청 유리하다 했잖아. 칠판. 대칭성으로 풀어볼게. 잘 봐. 자, if절이 똑같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뭐야? 요 초록색 밑줄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야. 그럼 이 초록색 밑줄은 뭐야? 이 파란색 if절에 반대일 거 아니야. 파란색이 뭐라 했어? 그들이 집을 트로피를 진열하는 걸로 여긴대. 봐봐. 이걸 그냥 멍청하게 읽으면 트로피 진열로 읽어지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야?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 쓰냐 안 쓰냐잖아. 그럼 저기서 트로피를 진열한다를 뭐라 읽는 거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그러나 앞에서 뭐가 나왔어? 3번이 나왔어. 그럼 이 초록색은 뭐라고 봐야 돼? 반대말이라고 봐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제 알겠지?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게 전혀 없다니까. 너그 머릿속에 다 있어. 단 그게 너그 머릿속에는 숙달이 안 돼 있다니까 아직. 제발 좀 숙달에 대해서 욕심을 좀만 가져봐. 자, 4번은 결국은 뭐다? 밑줄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고 그 목표는 주제하고 밀접하고 제주술 함정을 팔 거다. 단 연결사가 있으면 땡큐다. 근데 연결사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리고 뭐야? 목표를 잡을 때 선택지에서 뭐야? 3번하고 4번의 대칭성이 나와버린다고. 보통 최근에 주제 구간에서 2개 정도 대칭성이 나오는 비율이 있어. 명심해야 돼. 대칭성이 나온다는 건 뭐야? 오지선다가 이지선다로 바뀐다는 뜻이야. 아니, 그리고 너무 쉽잖아. 집을 만들 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 3번, 안 쓰면 4번. 이렇게 읽으면
틀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런 문제의 비율이 적지가 않다고. 특히 해석이 어려울 때 지문이 이럴 땐 대박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칠판.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열심히 읽은 애들은 뭐야? 개발도상국 이런 게 기억이 나겠지? 그래서 뭐야? 칠판 봐. 자, 생각 없이 읽은 애들은 뭐야? 2번을 고른 애도 있다니까. 저런 세상 저질이 있어. 근데 생각해봐. 2번을 왜 만들었겠냐? 그냥 열심히 읽은 애들은 자, 디벨로핑 네이션이 조금 머리에 기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든 거라고. 됐지? 칠판. 자, 선택지를 2개로 줄여.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 칠판. 누차 말했어. 스포츠보다는 야구, 음식보다는 청국장.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가 공통 단어로 있으면 더 세게 읽어야 돼. 칠판. 막연하게 보면 물 같잖아, 물. 하지만 정확히 보면 뭐야?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따라서 1번하고 5번은 물 중에서도 뭐야? 좀 더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니까 좀 더 세게 읽어야 되는 단어야. 따라서 뭐야? 식수. 근데 생각해봐. 5번이 답인 이유는 뭐야? 5번이 답인 이유는 얘 때문이잖아.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이 빨간색 때문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지문을 보면 드링크 워터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잖아. 식수가 계속 나와. 따라서 만약에 1번이 없으면 이 빨간색을 못 보내도 이 노란색 글자 때문에 5번을 찍어볼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쫄리니까 1번에다 식수를 준 거라고. 그럼 결국은 뭐야? 소재는 있지만 구체화가 없다. 소재와 구체화가 다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지는 거지. 알겠지? 출판.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원래 뭘로 풀려고 그랬어? 이 문제를 이걸로 풀려 했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이제 모든 게 너무 똑같아져 버려요. 또 그런 하나로 푸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걸로 풀지 말고 우선 첫 주형 끝의 중요성을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해설의 방향을 바꿨어. 그러니까 첨삭을 해봤는데 얘가 생각 밖으로 첫 문장을 세게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첫 문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칠판. 자, 첫 문장을 읽어볼게. 봐봐. 웬만한 배짱이 아니면 자기가 7, 8문장으로 주제를 전달해야 돼. 근데 첫 문장에 중요한 말을 안 쓰기가 힘들어. 칠판. 자, 색깔만 그대로 따라가면 똑같이 답이 5번에 있어. 색깔만 따라가면. 그잖아. 색깔을 맞춰보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됐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따라서 뭐야? 식수에 있어서 오염과 부족은 모든 국가의 문제이다. 월드와이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따라서 첫 문장만 정확히 읽었어도 답은 5번으로 갈 수 있는 상태. 됐지요? 칠판. 이제 첫 문장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먼저 이렇게 잡은 거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거긴 해. 지금. 자, 우선 however 말고 this is not the case 이게 중요해. this is not the case. 자, this is not the case가 영어로 뭐야? this is not true야. this is not true. 그치? 우선 그게 돼야 돼. this is not the case는 한국말로 하면 뭐야?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야. this is not true 이렇게 된다고. 칠판 봐. 자, 송유근은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봐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게 바로 영어로 하면 뭐다? This is not the case라고. 자, 그럼 뭐야? 앞에 말을 쭉 해. 그래 놓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야. 그럼 당연히 이건 뭐야? 그러나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따라서 반드시 이 표현을 주긴 줄 거야. 단, 그러나를 생략하고 줄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에서 우리는 뭐야? 이 however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꼭 기억합시다. 우선 첫 번째, this is not the case의 의미가 뭐다? this is not true다. 그러면 this is not true의 언어적인 약속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 쭉 말을 해놓고 그 말이 이것은 앞에 문장을 받을 거 아니야.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출제자는 뭐야? 무조건 그러나를 내고 싶어. 근데 A는 맞추고 B는 틀리는 새로운 그러나를 찾고 싶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됐지? 칠판. 자, 그러면 그러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되잖아. 자, 이 문제는 답이 뭐였어? 월드와이드였잖아. 월드와이드. 그잖아. 모든 국가의 문제다 이거잖아. 모든 국가의 문제다.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잖아. 그럼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뭐가 있어야 돼? 모든 국가의 문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칠판. 자, 앞에 말은 뭐야? 야,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그런 건 과거의 문제 아니냐?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현재도 여전히 문제야.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1000만 명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즉, 개발도상국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바로 뭐야? 월드와이드를 받는 거지. 개발도상국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야. 즉 뭔 말이야?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 됐지? 자, 그리고 2분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2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지. 칠판. 자, 두 개를 조심해야 돼. 스펠링 4개짜리 두 개를. 칠판. 우선 긍정 단어를 주고 바로 뭘 붙여? 뒤에다 슬그머니 only를 붙이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부정으로 읽어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자, 송유구는 돈이 많다. 그럼 긍정이잖아. 근데 이걸 붙여봐. 송유구는 돈만 많다. 그럼 뭐야? 부정이 된다고. 그잖아. 송유구는 얼굴이 잘생겼다. 그럼 긍정이야. 근데 송유구는 얼굴만 잘생겼다. 그럼 뭐야? 부정이 될 수 있다고. 뭔지 알겠지? 자, 하나 더. 칠판. 자,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은 시험이 쉬워야 돼? 시험이 어려워야 돼? 전교 1등은 당연히 시험이 쉬워야 되잖아. 근데 여기 뒤에다 슬그머니 단어를 붙여. 뭘? 2분을. 자, 2분의 뜻이 뭐야? 뭐뭐조차도야. 그러면 전교 1등조차도잖아. 다시 한번. 전교 1등은 시험을 쉽게 느낍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결합이잖아. 근데 이게 붙으면 뭐야? 예상 밖의 결합이 돼야 된다고. 왜? 의미가 조차도니까. 그러면 전교 1등조차도 이번 시험은 어렵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only하고 2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칠판 봐. 자, 미국 같은 선진국은 어떻게 해야 돼? 물 부족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미국조차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예상 밖의 결합이 된다고. 이제 알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88점하고 90점은 이런 거의 차이야. 세상에서 제일 슬픈 점수가 88점이잖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점수가 90점이고 98점, 100점은 의미 없다니까. 절대평가에서는. 어찌됐든 죽기 살기로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을 찍어야 돼.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안 놓쳐야 된다고. 자, 5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뭐다? 어찌됐든 물에 대한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뭐야? 식수는 물 중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이니까 1번, 5번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출발해야 되고. 칠판. 첫 문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중요한 건 뭐다? This is not the case의 의미가 뭐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야. 항상 그러나를 생략할 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 뭔지 알겠지?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첫 문장의 중요성, 그 다음에 this is not the case의 의미와 역접의 생략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본 상태. 칠판. 자, 6번 들어갑니다. 잘 봐. 내가 함께 너희는 EBS 같은 거 볼 필요 없어. 내가 인강이랑 EBS는 다 보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 자료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뭐야? 얘하고 얘들을 첨삭을 해. 그래서 A하고 B의 차이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첫 번째 수업 자료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EBS하고 웬만한 인강을 내가 다 보고 혹시라도 놓친 게 있으면 다 넣어주는 거니까 다른 강의는 전혀 들을 필요 없어. 말했잖아. 학원에 돈을 낸 이상 뭐야? 철저하게 시간을 전략을 해야 된다고. 칠판. 자, 이 문장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 자, 각각의 분야에서 그지? 관심사가 다르다.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풀면 아주 저질이야. 이 문제의 가치를 1도 못 느끼는 거라고. 그냥 오직 뭐야? 6번 맞았다. 이 목적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 수준이 저질이면 선생님도 그거에 맞추게 된다고. 자기도 이렇게 하면 수업 준비하기가 편하고 애들한테 굳이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선 상태니까. 칠판. 자, 공통단어 뭐야? 칠판 봐. 자, 컴퓨터, 그 다음에 저널리즘 이렇게 나온 상태야. 그치?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 4번 아니면 5번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왜 그러겠어? B 같은 애들이 지문을 읽었어. 그럼 지문을 읽다 보면 아무리 멍청한 애들도 눈만 있으면 뭘 많이 받겠어? 컴퓨터 과학자하고 저널리스트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뭐야? 만약에 4번이 없어. 그럼 뭐야? 5번을 다 찍어볼 거 아니야.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뭐야?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지만 뭘 봤어야 돼? different interesting을 봤어야 되잖아. 그러면 different interesting을 못 본 애들이 5번을 찍으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걔들을 위한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4번이 그래서 탄생한 거라고. 그걸 다시 한번 이해하면 뭐다? 공통 단어가 나오면 그 목적은 뭐다? 정답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다. 그냥 단순하게 결론으로 왜 공통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 그 안에. 뭔지 알겠지? 그래서 제발 선택지를 갖다 5개에서 고르지 말고 2개, 3개에서 고르는 연습을 좀 해봐. 객관식에 강해지는 간단한 방법이야. 칠판. 자, 어디서 번쩍? 지문에 들어오면 뭐야? 제발 센서를 켜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열심히 읽는다가 아니고 뭐다? 중요한 정보를 발견한다. 이쪽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고. 칠판. 자, 오픈이 나왔어. 자,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라 해야 돼?
자, 주제의 기본 개념 두 가지. 지성이 말해봐. 예준이 말해봐. 은우 말해봐. 수린이 말해봐. 똑같은 돈을 냈는데 왜 쟤만 맞추냐. 쟤는 뭐 학원비를 더 내냐. 칠판. 주제라는 건 지금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된다니까. 얘가 나한테 선생님 빈칸 푸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내가 15년 전에 처음 영어를 가르칠 때는 너무 생뚱맞잖아. 일반적으로 강사들은 생뚱맞잖아. 지금 나의 생각을 물어봤잖아. 따라서 이게 기본이라고. 따라서 이거에 반대 개념이 나오면 뭐야? 무조건 비교 대조로 흘러간다고. 자, 오픈이 나왔다는 건 뭐야? 흔히 일반론이잖아. 일반론이 나오면 뭐야? 그러나에 걸리게 돼 있다니까 무조건. 칠판 봐. 따라서 봐봐. 이걸 그냥 풀면 앞에 문제하고 똑같잖아. 1번, 4번하고 똑같이 푸는 게 돼버리잖아. 근데 차이점은 뭐야? 여기서는 통념 때문에 이걸 예상하냐가 핵심이라고. 그냥 벗이 아니고. 왜? 그러나가 생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뭐야? 일반론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뭐야? 아, 역접에 걸리겠구나. 그럼 대칭성 만들면 되잖아, 칠판. 자, 컴퓨터 과학자들은 나에게 말했어. 제안했어. 뭐라고? 5개 높은 거하고 5개 낮은 거하고 평균값만 보면 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의 추천은 그지? 언론인의 관점에서는 뭐다? 흥미롭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대칭성의 포인트가 뭐야?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이 컴퓨터 과학자하고 언론인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추천한 게 이시잖아. 그건 나한테 흥미롭지 않았다고. 그럼 대칭성만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 칠판 봐. 자, 그럼 여기서 끝나. 왜? 칠판. 어디서 번쩍? say에서 번쩍. 자, say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왔어? 학교 직원들의 봉급이 나왔잖아. 특정한 정보잖아. 칠판. 자, 뭐라 했어? 특정성이 나오면 뭐다? 예시다. 이렇게 쳤잖아. 자, 기출코드 7번에서 말했어. say하고 특정성이 만나면 뭐하고 똑같다? for example하고 똑같다. 칠판. 야, 우리 연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건 뭐야? 예시라고. 그렇잖아. 이게 뭐야? 예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갖다 7번에서 다 말해줬잖아. 칠판. 자, 예시가 나왔다는 건 뭐야? 예시가 나왔다는 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만 읽어도 된다는 뜻이잖아. 따라서 뭐야?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 자, 그럼 앞에서 말한 건 뭐야? 그러나를 기준으로 대칭성은 컴퓨터 과학자들하고 저널리스트들의 관심사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답 몇 번? 5번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됐죠? 자, 7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판. 자, 6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출발할 때 공통 단어를 갖다 활용하는 연습은 아무리 해도 진짜 부족하지 않아. 계속 좀 합시다. 그리고 통념 다음에 그러나, 그 다음에 예시. 우리가 수능날 다시 만날 수 있는 단어는 이 3개밖에 없다고. 됐지? 7판. 자, 7번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공통 단어. 자, 개하고 놀이가 나왔어. 됐지? 답 고른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어찌됐든 뭐야? 소재는 파악했잖아. 이 글의 소재는 뭐야? 개가 뭐 노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칠판. 자, 어디서 번쩍? 자, 아니나 다를까 소재는 앞에 나왔네. 독플레이에 대해서 개가 노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화를 할 거야. 자, 어디서 할까? 그러나고 또 나왔잖아. 끝도 없이 나온다니까. 그냥 맨날 나오는 거야, 진짜. 지겨울 정도로. 칠판. 자, 그럼 어떻게 돼?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되겠지? 자, 개가 놀이하는 건 필요해. 왜 필요해? 소셜 룰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해. 그러나 그건 개가 놀이하는 건 그 이상이라는 거야. 그 이상. 단순하게 소셜 룰을 배우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야.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개가 노는 건. 칠판. 그래 놓고 그 몰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뭘 줬어? 세미콜론을 줬어. 칠판. 자, 콜론, 세미콜론 대시 인팩트 인디드 예시 환원은 뭐다? 예시의 계열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야. 그잖아. 자, 얘들은 뭐야? 항상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똑같잖아. 그럼 똑같다는 건 뭐야? 중요하니까. 아니, 문장 7개, 8개를 쓰는데 같은 문장을 2번 썼어.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생각해봐. 당연하다니까. 같은 말을 2번 썼어. 왜? 중요하니까.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쉬워야 되겠지. 너무 당연하잖아. 그렇잖아. 두 번째 쓸 땐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외우면 된다고. 그냥. 예시의 확장 버전.
예시가 나오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잖아. 그거의 확장 버전은 뭐다? 콜론 세미콜론 대시 인팩트 인디드 예시 환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그 공식을 그대로 입힌다. 왜? 우리가 찾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앞뒤에 달고 다니는 특A급이니까. 칠판. 자, 그러면 당연히 뒤에가 중요하겠네. 자, 단순하게 사회적인 규칙을 배우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야. 즉 표현도 하고 즐기기도 해. 게다가 뭣도 해? 소통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러나하고 세미콜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걔가 플레이를 하는데 노는데 그건 뭐야? 단순하게 규칙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more than 더 많은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거기는 뭐도 있는 거야? 의사소통도 있는 거야. 자, 이 내용을 포함한 선택지를 골라. 중요한 정보를 만났으면 무조건 뭐야? 선택지를 갖다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칠판. 자, 이걸 담아내는 건 뭐야? 이걸 담아내는 건 자, 초록색하고 파란색, more than이 파란색 beyond를 담는 거고 초록색은 그대로 있잖아. 그럼 뭐만 없는 거야? 노란색만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5번이 제일 낫잖아. 그럼 어떻게? 나머지 읽을 때 이 노란색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소셜 반드가 나오는지만. 칠판 봐. 자, 쭉 읽어갈게요. 자, 노는 건 그지 단순한 규칙을 배우는 거 그 이상이야. 이게 비안드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까지 나왔어. 이제 뭐만 나오면 돼? 소셜 반드만 나오면 돼. 칠판. 자, 이러한 소통이라는 건 허락합니다. 무엇을? 소셜 반드를 이렇게 돼 있다고. 즉 뭔 말이야? 이 커뮤니케이션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디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야. 이러한 소통이라는 건 허락합니다. 무엇을? 사회적인 결합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다 나와 있는 상태. 칠판. 자, 7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선택지 보는 습관. 그리고 뭐다? 역접과 세미콜론에서 반응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진짜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장담하건대 6월 모의고사도 여지없이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럼 생각해봐. 역접의 친구들.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while, whereas, unlike. 15개. 그지? 그 다음에 인과. 인과 8개 부를 수 있는 사람.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 turn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예시. 콜론, 세미콜론, 대시, 임팩트, 인디드, 예시, 환원. 그냥 이렇게 다 외우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냥 별거 없잖아. 생각해봐. 보물찾기를 하러 갔어. 그러면 열심히 찾는 애가 B라니까. 난 보물 찾을 거야. 근데 A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또는 반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또는 전교회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보물 어디다 숨겼냐? 그럼 걔가 알려주는 거지. 생각해봐. 보물을 갖다 숨겼어. 그럼 애들이 못 찾으면 다시 수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당연하잖아. 수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뭐야?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진 돌을 찾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왜? 그 밑에 보물이 있다는 뜻이니까. 생각해봐. 정답을 만들 때 출제자는 무조건 뭐야? 분명히 이 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야? 정답의 근거를 무조건 다 붙여놓는다니까. 그럴 거 아니냐. 아니, 해설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해설지를 만들어야 되면 뭐야? 문제를 만들 때 해설에다 붙일 수 있는 정답의 근거를 다 붙여놓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알고 읽으면 되잖아. 항상. 그냥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뭐야? 정답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10개밖에 없다니까. 그거 숙지하면 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센서를 예민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게 다라니까. 읽다 이게 다야. 근데 그게 10개밖에 안 된다고. 조금만 노력을 해봐. 금방 끝나. 고생했습니다.